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3년 8개월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으로는 NBA와 해외 축구 그리고 주간 국내 경기들과 드디어 개막한 메이저리그와 일본 야구 그리고 국내 야구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년 압도적인 적중률 보여드리고 있는 미국 축구까지 드디어 내일 또 미국 축구는 전 경기 진행합니다.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양형님. 이렇게 제가 방송 3년 8개월간 진행하면서 기록해드렸던 10연승 이상 기록들 총 9개 화살표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분석 최초의 기록입니다. 4년 연속 10연승 그리고 올해도 10연승에 5년 연속 10연승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다들 지금 최근에 느끼시겠습니다만 이 야구 시즌의 연승 기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9개의 10연승 중에 무려 8개가 이렇게 야구 시즌에 모두 몰려있기도 합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실제 적중 게시글들 한 번 더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유튜브 댓글창에다가 링크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앞에 야구공 모양 있는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서 날짜 그리고 내용들과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형들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뭐냐면 그 주간 성적이거든요. 제가 23년에 기록했던 주간 성적인데 이게 보이십니까? 30일 중에 24일 동안 적중하면서 7일 올킬에 11연승 이때도 8할 승률이었잖아요. 지금도 주간 야구는 8할 승률이기도 하죠. 5년 연속입니다. 믿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쨌든 카카오톡으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가입 즉시 데이터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단기 패키지, 하루나 또는 주 패키지, 또는 월초에 월 패키지 참여하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에 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받아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NBA 드디어 승부, 마지막 승부입니다. 25-26 시즌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내일 하루 쉬고 내일 모레 15경기 최종전을 하긴 하는데 사실 최종전은 너무 이제 라인업이 복잡해요. 그리고 아침에도 라인업 장난질들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제 전체 15경기 매치업이 있을 때 이제 승부를 마지막으로 보게 되었고요. 최근에 우리가 강승부 같은 경우에는 K리그, 국내 야구, 일본 야구, 그리고 NBA까지 전 종목 모두 우리가 승부를 다 잡아줬습니다. 자, 미국 축구 한번 놓치긴 했죠. 이번 주에 원래 복수를 해야 되는데, 무튼. 그리고 오늘 또 주간 같은 경우에도 어제 주간 올킬 포함해서 오늘 극적으로 한신 마인드로 와주면서 또 한 번 주간은 8할 승률 계속 이어갑니다. 최근에 8일 중에 7일 적중 3일 올킬입니다. 야구 시즌 사실 연승 구간은 정말 이제 믿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NBA 오늘 승부 첫 번째 경기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양형님은 400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워싱턴과 마이애미 경기는요, 유일하게 요 경기만 아침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8시 경기라서 얘만 이제 라인업을 못 보고 가야 되는데요. 요 경기에 갈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5번입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워싱턴이 하는 꼬라지 보면은 오늘 시카고 불스랑 하는 꼬라지 보면은 얘네들 지금 득점 볼륨도 안 올라오기는 해요. 그런 상황에서 240점이 넘어가는 기준점을 받기는 했는데 다만 생각보다 워싱턴과 마이애미가 붙었을 때 그 페이스 지표가 리그 2위권입니다. 상당히 빨랐어요. 둘 다 붙었을 때 야투율이 안 좋아도 득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들을 반복을 했고, 또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마이애미의 뱀 아데바요가 무려 80 몇 득점에 2득점이었나요? 할 때도 상대팀이 워싱턴이기도 했죠. 그만큼 양쪽 다 붙었을 때 애초에 페이스가 정말 빠릅니다. 이 경기는 그냥 오바 하나만 찍고 넘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안 가지고 갔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보스턴과 뉴올리언즈, 여기부터는 라인업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형님들도 오늘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가는 이유가 제가 방금까지 한신 경기를 숲TV에서 응원방을 하다가 이제 분석을 하는 거라 살짝 목이 좀 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보스턴과 뉴올리언즈 경기입니다. 자, 보스턴 직전 뉴욕이었습니다. 오늘 백투백 경기고요. 뉴욕에게 뉴욕 원정 경기에서 106대 112점, 6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뭐 결국에는 브라운도 없었고요. 그리고 테이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너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났고, 두 번째로는 보스턴이 원정 경기였고, 세 번째로는 보스턴에 이제 3점이 터지지가 않았고, 마지막으로는 클러치에서 밀렸습니다. 사실 보스턴이 뉴욕 닉스를 한번 뒤집을 수 있었던 구간도 있었거든요. 뭐 3쿼터 때도 보시면은 또 앞섰던 구간들도 있었고, 문제는 4쿼터였어요. 4쿼터 클러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게임이 뒤집혔다. 이런 클러치에서 결국 필요한 거는 브라운이긴 합니다. 근데 브라운이 없었다라는 거. 오늘 경기도 아마 결장할 가능성 높습니다. 뭐 브라운도 그렇고 테이텀도 그렇고, 뭐 이미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딱 그 순위를 확정 지어놓은 상태에서 굳이 오늘 경기를 빡세게 할 이유는 없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뉴올리언즈를 상대로 보스턴 같은 경우에도 3점 오늘 시도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라인업 평들 한번 보시면 샘 하우저가 4번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더 3점 위주의 게임들 좀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지금 보스턴이 필요한 거는 3점 점검이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뉴올리언즈입니다.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입니다. 유타와의 홈 경기에서 무려 156대 137점. 그리고 오늘 유일하게 또 이틀을 쉬는 팀입니다. 전반적으로 뉴올리언즈가 뭐 득점 볼륨이 좋다라는 거는 제가 매번 매 경기 때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뉴올리언즈라는 팀 자체는 득점이 떨어지는 팀은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오늘은 좀 많은 자원들이 좀 대거 바뀌는 상황이다. 허브전 주니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베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뉴올리언즈가 오늘 라인업이 아마 2군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보면은 뭐 직전경 같은 경우에도 이 자이언 못 나왔죠, 베이도 못 나왔죠, 그 다음에 트머산 못 나왔죠. 그러니까 뉴올리언즈도 보면은 이제 후반기를 슬슬 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어가지 않나. 직전 경기도 조던 폴이 잘했거든요. 34득점을 넣긴 했는데, 다만 보스턴이라는 팀 자체가 페이스가 빠른 팀도 아니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 팀 자체가 포스트 수비가 좋은 팀이기 때문에 뉴올리언즈가 최근에 해왔던 포스트 라인의 경쟁력이 그렇게 좋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경기는 16.5점을 받기는 했지만, 이게 만약에 보스턴이 원정 경기였다라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원정 백투백이라고 한다면은 좀 보스턴 16.5% 너무 높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이거는 뭐 홈 경기이기도 하고, 뉴올리언즈도 어차피 뭐 경기가 어떻게 보면 시즌이 다 정리되는 마당에서 선수들이 좀 더 야투 위주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보는 건 일단 오바 먼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보스턴 마헨슨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형들, 보스턴 마헨슨 같은 경우에는 언더 사이즈를 보더라도 마헨슨을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구조상, 전술상 이제 포스트를 묶어버리면은 뉴올리언즈가 100득점 밑으로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자멸하면서 마헨을 내어줄 가능성도 있거든. 뭐 117대 뭐 96, 뭐 99,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도 마헨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뭐 공통적으로는 마헨도 괜찮고요.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렵다님도 데이터 발송해드리고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인디애나랑 필라델피아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괜찮았던 경기였는데요. 이게 라인업이 너무 어려워 오늘. 자, 인디애나랑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이게 오늘 아마 인디애나 애들 다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직전 경기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인디애나가 보통은 이번 시즌 백투백 경기를 되게 못했어. 두 번째로는 백투백 경기 때 웬만하면은 핵심 자원들을 잘 안 내보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제 경기 때 주전 자원들을 다 뺐고 오늘 경기 때 전부 다 퀘스처너블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아마 나올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첫 번째 하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드는 그냥 완전 푹 쉬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너는 푹 쉬어라 라고 보는 것 같고, 뭐 이제 말로는 맹장 수술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꾀병 같아요. 엔비드 형님은 볼 때마다 그냥 꾀병 같아. 맹장이고 뭐 무슨 역캠도 아니고 여러분들 맨날 아파요. 맨날 어디가 아프대. 맹장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뭐 하다가 뭐 발목이 돌아가고, 하여튼 대단합니다.
역캠도 이 정도까지는 안 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경기 또 결장한다. 전반적으로 필라델피아도 달리기, 그리고 인디애나도 달리는 게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요 경기는요 인디애나 프랜승 쪽으로 봅니다. 어차피 주전자원들이 모두 나올 수 있는 인디애나라고 한다면 힘 자체가 좋을 거라고 놓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인디애나도 홈 경기에서 아마 유종 예비를 좀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경기가 디트로이트거든요.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사실 좀 비벼보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비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인디애나 프렌 쪽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뭐 얼마나 페이스를 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230점대 중반대라고 한다면 저는 언더 보고 싶습니다. 굳이 페이스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얘들 둘이는 뭔가 모르게 많은 득점이 기대되는 그런 두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직전 경기 보셨겠습니다만 얘가 또 점수가 102득점 상당히 또 낮게 잡혔는데 희한한 게 필라델피아가 얘들이 득점이 잘 터질 땐 되게 잘 터지는데 또 안 터질 때는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이기도 하죠. 약간 보스턴 같아요. 얘들도 3점이 안 터지면은 좀 지독하게 좀 3점이 오래 안 터지는 좀 그런 느낌도 갖고 있다. 뭐 폴조지를 물론 4번까지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경기는 인디애나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자, 그 다음은 뉴욕 닉스 그리고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 경기가 많잖아요. 15경기나 되는데 오늘 경기 중에서 딱 한 경기만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경기를 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따가 뒤에 있을 덴버랑 오클라호마 경기도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경기가 내일은 상당히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뉴욕 닉스입니다. 직전 보스턴과의 홈 경기에서 112대 106점, 6점 차로 승리를 거둬냈고요. 그리고 원정팀 토론토입니다. 직전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28대 114점으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오늘 토론토 경기 반응 되게 좋더라고 다들.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도 제가 오늘 이 경기를 첫 번째로 분석을 해드렸고 토론토라는 팀을 제가 최근에 NBA 분석을 해드릴 때 항상 똑같은 코멘트를 드려요. 토론토는 마헨의 기준점이 의미가 없다. 제가 이 경기도 어제 그 해외 사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재료라고 말씀드렸죠. 마헤노바를 한 번에 묶어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그리고 마헤노바가 한 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론토란 팀은 이번 시즌에 원래 수비적인 역할이 되게 좋았던 그런 팀이었는데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는 득점 볼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뭔가 모르게 라이코비치 감독이 좀 기여를 푼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제가 이번 시즌 초반 개막할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얘들은 저득점을 할 수가 없는 팀이에요. 구조상. 말이 안 되잖아. 잉그램, 바렛, 반저가 있는데 어떻게 얘들이 득점이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드 스코어링 자원들 3명이 2, 3, 4번을 다 맡고 있는데 그리고 퀴클리도 어느 정도 고점 터졌을 때는 뭐 10점에서 20점 정도는 평균 넣어줄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직전 경기는 무려 잉그램이 38득점을 쏟아부었고요. 바렛이 22득점을 쏟아부었습니다. 반지는 놀았냐? 아니죠. 핸들링을 본인이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토론토가 최근에 득점 볼륨이 꽤 괜찮기 때문에 오늘은 뉴욕 닉스를 상대로도 꽤나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토론토가 이번 시즌 강점이 뭐냐면 생각보다 홈이랑 원정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본인들의 공격 옵션들을 다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뉴욕 닉스가 포스트가 강한 팀들한테 좀 약한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토론토 오늘 충분히 비벼볼 만한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희한한 게요. 토론토가 원래 3점이 좋은 팀이 아니기도 한데 최근에 얘네들 3점이 무려 40%대 가까이로 또 올라오기도 했어. 전체적으로 토론토가 최근에 좀 공격력이 폭발하고 있는 그리고 좀 잘 풀리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안 풀릴 수가 없죠. 애초에 라인업 자체가 그만큼 훌륭한 팀이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뉴욕 닉스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조시 하트가 또 캐리를 했습니다. 26득점 나왔고 근데 이게 되게 긍정적인 게 뭐냐면 뉴욕 닉스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어디서든 터져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들입니다. 득점 볼륨 자체가. 그런데 2번, 3번, 4번이 현실적으로 지금 NBA라는 리그 한정 놓고 봤을 때 뭐 수비값만 놓고 보더라도 리그 최상위권의 또 수비값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그런 팀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뉴욕 닉스는 오늘 동기부여도 상당히 강한 게요. 오늘 경기에서 패배하고 또 남은 경기에서 패배한다라고 쳤을 때 그리고 남은 경기를 모두 클리블랜드가 승리한다라고 봤을 때 요거는 클리블랜드가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봐야겠지만 타이브레이커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뉴욕 닉스는 오늘 경기를 승리하게 되면은 또 확정 3위를 걷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토론토도 동기부여가 있기는 합니다만 애틀랜타랑 지금 한창 치열하기도 하죠. 그래도 뉴욕 닉스가 홈 경기에서 패배하는 그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나 5.5라는 핸디캡을 뒤집기에는 상대팀 토론토도 지금 너무 치열하거든요, 애틀랜타랑. 그만큼 이 경기는 5.5점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경기 중에서 가장 안정감 있는 정배 딱 하나만 꼽으라면 닉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형들 이 멘트 코멘트 드려갖고 틀린 적 단 한 번도 없었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웬만하면은 제가 이 경기가 배당은 짜지만 최대한 안정감으로선 가장 좋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거 최근에 거의 다 먹었습니다. 직전 경기도 오클라호마기도 했고요. 오늘은 닉스라고 보는데 다만 이걸 5.5를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토론토도 상당히 저항이 거셀 거다. 그래서 토론토 프랜스 이거는 오바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차하면은 연장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굳이 경기를 봐야 된다면 요 경기 아마 볼 것 같습니다. 덴버 오클 경기보다. 자, 그 다음은 시카고 불스 그리고 올랜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원하신 분들 데이터 다 보내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데이터 못 받으신 분들은 바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 시카고 불스랑 올랜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카고 불스 각 잡고 애들 다 출전시킬 가능성 매우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랜도 같은 경우에도 오늘 풀 라인업으로 경기를 나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일단은 올랜도가 첫 번째 요경부터 먼저 얘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올랜도가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좀 강합니다. 뭐가 강하냐면 외곽 구간에서 3점이 불스 상대로 꽤 잘 터지는 팀이 올랜도예요. 얘네들은 지난 시즌에 수비팀일 때도 포스트에서 수비팀일 때도 유일하게 백코트에서 10점 넘게 백코트 마진 남겨먹은 팀이 시카고 불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카고 불스가 수비가 안 된다는 것도 맞긴 합니다만 두 팀이 만났을 때 생각보다 페이스 지표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난다는 거 요걸 첫 번째 전제 깔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홈팀 시카고 불스입니다. 직전 워싱턴과의 원정 경기에서 119대 108점 다시 한번 승리를 거둬냈고 이게 이제 시카고 불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득점이 떨어진 팀은 아니잖아요. 직전 경기도 득점 터지는 거 보면은 충분히 많은 득점 해줄 수 있는 그런 팀인 것도 분명하고 오늘 기리부터 그리고 그 부젤리스 그리고 야부셀레 다 오늘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많은 득점 기대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로 올랜도입니다. 올랜도도 직전 경기 미네소타와의 홈 경기에서 132대 120점 무려 12점 차이로 승리를 만들어냈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올랜도는 그냥 한마디로 표현이 가능해.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올랜도란 팀을 제가 최근에 한번 역배도 한 연속으로 잡아드린 적이 있고 주력으로 종종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그 구간이 지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3점과 3번의 볼륨이 너무나 좋다. 그때 당시 여기가 다실바였거든요. 그만큼 1, 2, 3번이 이번 시즌 잘 터질 때 올랜도는 분명 좋은 경기를 합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은근히 여기 4번, 5번 이 센터 구간에서 좀 약점이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프렌치 바거너가 17득점 그리고 외곽 구간에서 또 빵빵 터져주면서 승리를 거둬냈다. 올랜도가 원정 경기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시카고 불스 상대로 상당히 상성이 좋고요. 그리고 외곽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오늘 저는 올랜도의 130득점 이상 경기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올랜도가 마인하면은 오바는 동반될 겁니다. 오바가 나면은 올랜도의 마헨은 동반될 겁니다. 올랜도 승, 올랜도 마헨 승, 그리고 오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랜도는 백투백 팀도 아닙니다. 오늘 백투백 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잠깐만요. 후원하신 분들 데이터 다시 좀 보내드릴게요. 실버 형님이랑 우리 깜람 형님이랑 두 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러키 그리고 브루클린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려도 되는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다만 오늘 나는 정배를 좋아하고 일반승을 좋아하는데 하나 뚜렷하게 가져갈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미러키 챙겨가십시오. 오늘 일단은 미러키랑 브루클린 경기입니다. 자, 미러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전히 쿤보는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 전에서도 무려 111대 137점 너무 크게 졌습니다. 26득점 차로 졌는데 다만 미러키 오늘 경기는
정상적으로 게임하지 않을까. 왜? 라이언 롤리스가 1번을 설 수가 있게 되고 외곽 구간에서 오랜만에 야투 게임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 자, 브루클린 직전 경기 인디애나에게까지 패배하면서 지금 뭐 연승 구간도 끊겼습니다. 원정 인디애나한테 패배했다. 그냥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로테이션도 돌렸고 그 다음에 벤치 멤버들로 게임을 하긴 했습니다만 답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도 이제 1군 애들 다 나올 수가 있긴 하기 때문에 양쪽 다 그래도 조금은 빠른 템포로 게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는 미러키 쪽으로 보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미러키 승쪽만 보도록 하겠고요. 뭐 브루클린 경기는 도저히 때려주게도 오바는 일단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더를 보는데 다만 이거는 뭐 미러키가 홈 경기에서 오랜만에 야투 터져서 뭐 120, 130 찍어줘 버리면은 오바가 날 수는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언더 오바는 패스하시고 미러키 쪽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러키도 오늘 좀 배당이 너무 짭니다. 그죠? 생각보다 약팀 맞붙는 건데 배당이 너무 짜긴 합니다. 혹시라도 뭐 배당 마음에 안 드시면은 마인슨까지는 그래도 리스크 감소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샌 안토니오 그리고 댈러스 경기 계속해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직전 이제 포틀랜드 경기로 인해서 샌 안토니오의 화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와, 그냥 게임을 너무 잘해요. 제가 직전 경기 이거 우리 다들 같이 봤잖아요. 그죠? 포틀랜드를 같이 봤는데 물론 이제 포틀랜드가 따라붙을 수 있는 구간들에 못 따라붙은 게 첫 번째로 가장 크기는 했어. 근데 이제 따라붙을만 하면 점수 벌려버리고 특히나 직전 경기는 디에런 박스까지 터져버렸습니다. 와, 이거 여러분들 근데 샌안토니오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파이널을 우승을 하려면 플레이오프를 우승을 하려면 그러니까 경험치가 분명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이런 큰 경기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잘할 거라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최근에 덴버한테 잡혔던 것도 보면은 마지막 클러치가 안 돼서 지기도 했잖아.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야, 진짜 얘네들 잘못하면 우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얘들은 지금 벤치도 너무 좋아요. 벤치 구간 직전 경기 누가 잘했습니까? 켈든 존슨. 켈든 존슨이 원래 샌안토니오의 3번, 4번을 이끌었던 자원이었는데 지금 해리스 반즈랑 얘가 벤치 구간에 있거든요. 벤치 구간 라인도 지금 상당히 살벌합니다. 그만큼 오늘 웬바냐마도 복귀하고 스테판 캐슬도 복귀를 한다. 지금 댈러스는 여러분들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직전 경기 피닉스한테도 107대 112점으로 패배를 했는데 자, 제가 뭐라 그랬나요 여러분들? 쿠퍼 플래그 최근에 잘한다고 해가지고 쿠퍼 플래그 믿고 댈러스 프랭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쿠퍼 플래그 직전 경기 11득점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쿠퍼 플래그가 잘했던 경기 우리가 되짚어 봅시다. 다 홈 경기였어. 두 경기 다 50득점, 45득점 다 홈 경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원정 가자마자 야투 떨어지면 득점 떨어졌고 그리고 오늘 직전 경기는 더 떨어졌어. 오늘 경기는 직전 경기만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낫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루키 신인 애들이 원정 연전 그리고 뭐 최근에 백투백 경기들도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쿠퍼 플래그가 핸들링까지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댈러스는 너무 쿠퍼 플래그 의존도가 높다. 이거는 오늘 쿠퍼 플래그는요, 뭐 데빈 바셀 선에서도 해결 가능합니다. 나머지 자원들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베글리에다가 미들턴이다. 수비가 되는 자원들, 뭐 사이즈가 좋은 자원들도 지금 없다라는 것까지 웬반야마를 상대로 오늘 꽤나 포스트에서 많은 실점 그리고 쿠퍼 플래그의 수비가 오늘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쿠퍼 플래그는 공간 수비를 하는데 샌안토니오는 외곽에서 퀵스를 던지니까 전체적으로 상성도 합도 안 맞는다. 이거는 샌안토니오 마헨을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샌안토니오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오바까지 보고 싶기는 한데 저는 오늘도 댈러스가 이거 100득점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샌안토니오가 혼자서 140득점을 넣어야 되는데 또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샌안토니오가 다음 경기도 홈 경기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오늘 경기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 한 120득점 넣고 뭐 한 20점 차이 나면은 아마 퇴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 오바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딱히 이거는 오바는 땡기진 않았습니다. 샌안토니오 마헨승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은 덴버랑 오클라호마 경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뉴욕 닉스 그리고 토론토 경기 다음으로는 이 경기가 재밌는 경기기는 한데 자, 다만 제가 오늘 이 경기를 보지 않는 이유 라인업에서 다들 보이실 겁니다. 다 빠집니다. 싹 다 빠집니다. 어차피 오늘 얘들 둘이는 서로에게
전술, 전력을 노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경기다. 내일 아마 요키치나 머레이 중에 한 명만 나올 겁니다. 한 명만 나와가지고 아마 득점 볼륨 잡을 건데 그거 말고는 오늘 볼 게 없다. 오바 찍고 그냥 넘기십시오. 이 경기는 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오클라호마가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덴버가 이기면서 똥배승하면서 오바까지 동반할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도 덴버는 홈 경기 때 웬만하면 마인승 짚지 말라라고도 말씀드리고 많이 피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클라호마 다 빠진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덴버 마인 가지 마시고요. 차라리 오바 찍고 보시거나 그냥 패스하십시오. 지금 오클라호마는 여러분들 뭐 도트부터 출발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뭐 지금 뭐 맥케인도 괜찮지. 얘 너무 잘 들어왔죠, 맥케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득점 볼륨 자체는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바 정도 날 것 같다. 야, 근데 형들 이제 인생 모르는 게 뭐냐면 너무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요. 맥케인이 오클라호마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맥케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성실한 선수도 아니었대요. 그냥 그저 그런 필라델피아에서도 그냥 득점 볼륨 정도만 담당하던 그런 자원이었는데 누가 그랬지? 걔가 그랬던 것 같은데 조현일 해설위원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인생 한방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유타랑 멤피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 여러분들 딴 거 없습니다. 야투 대 야투, 수비 안 되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유타가 홈 경기이기 때문에 페이스는 훨씬 더 빠를 거고요. 유타가 정배를 받았습니다. 그럼 안 봅니다. 멤피스 역배 프렌 그리고 오바 찍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틀랜드와 클리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경기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클리퍼스가 홈 경기였으면은 오늘 클리퍼스 뭐 프랜승이나 역배 굉장히 강하게 봤을 텐데 하필이면 또 클리퍼스가 원정 경기인 게 조금은 아쉬운 경기입니다. 자, 두 팀 모두 클리퍼스가 포틀랜드에게 단 한 게임 차로 앞서 나가 있습니다. 포틀랜드 오늘 기를 쓰고 이 경기를 잡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8이냐 9이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홈이냐 원정이냐 경기의 싸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포틀랜드가 오늘 경기를 잡아낸다라고 한다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서 8위로 올라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클리퍼스도 오늘 지게 된다면 9위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오늘 경기를 승리해야 클리퍼스도 8위를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양쪽 다 오늘 전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객관적인 전력을 봅시다. 지금 포틀랜드의 형들 이번 시즌 그 많은 경기 80경기를 치르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를 딱 한 줄만 요약한다면 포스트 수비입니다. 이번 시즌 포스트 디펜스가 가장 안 좋았던 팀이 포틀랜드였습니다. 반대로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레너드가 이끌고 있는 그리고 브룩 로페즈가 버티고 있는 4번, 5번 수비 라인들을 보유한 팀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큰 경기 그리고 빅게임은 결국 이런 단단한 수비 하나로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클리퍼스 같은 경우에는 갈란드 데려오게 되면서 외곽에서 힘도 갖췄는데 지금 스쿱 핸더슨이 좀 지랄병이에요. 얘가 좀 원래도 좀 기복 있는 선수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서 스쿱 핸더슨이 딱히 해주는 게 많이 없기는 합니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20득점을 하긴 했는데 아마 경기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이거 포틀랜드 프랜슨 갔잖아요, 그죠? 다들 보셨겠지만 진짜 쓰잘데기 없는 득점. 딱 하나 좋았던 게 뭐였냐면 스틸 해가지고 속공으로 득점했던 거. 그거는 좋았는데 진짜 따라가는 득점 못 만들고 약간 뭔가 모르게 막 쌀데기 없는 막 3점 이런 거 한 번씩. 전반적으로 스쿱 핸더슨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드루 할러데이가 지금 폼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객관적인 전력차는 클리퍼스가 낫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홈발을 무시 못하니까 포틀랜드한테다가 정배를 준 느낌? 그렇게 봅니다. 요거는 클리퍼스 역배 그리고 프랜승 보도록 하겠고요. 언더오바는 오바 요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입니다. 세크라멘토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감사한 팀이죠. 우리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이제 가는 길까지 우리에게 또 선물을 오늘 또 주고 갔습니다. 뭡니까? 레이커스 프랜슨 깔끔하게 오늘도 NBA 3폴 박스까지 또 제공해주고 갔는데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가 돌아오긴 했는데 잠깐만 라인업 띄워드릴게요. 오늘 아마 레이커스 경기 때 가장 많이 표시가 났겠지만
오늘 레이커스의 여러분들 중심을 잡아준 선수가 누구였습니까? 르브론 제임스죠.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명확히 리딩이 되고 경기 자체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반대로 커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이 해결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고 있는 팀을 멱살 잡아서 끌어올리는 데 굉장히 능하나, 경기 자체를, 그리고 팀 자체를 뭔가 좀 한 단계 더 스텝업 시키는 데는 사실 좀 너무나도 좀 아쉬운 뭐 그런 이제 경기력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는 스테픈 커리가 오늘 경기에서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첫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애들의 야투 기복이 지금 너무 심합니다. 얘들은 외곽 야투 볼륨 하나로 먹고 사는 팀이기 때문에 이게 홈 경기에서 홈발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이란 말이야. 근데 오늘은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크라멘토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은근히 얘네들도 2번, 3번, 4번 라인이 나름 수비적인 측면, 그리고 제공권적인 측면이 나쁘지 않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문제는 3점이 안 터져서 문제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홈 경기였으면 마인을 봤을 겁니다. 어차피 3점으로 점수 벌리면 돼. 지금 이거는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3점으로 벌리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포스트에서의 경쟁력도 오늘은 세크라멘토에게 밀리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면 10.5점대의 핸디캡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10.5 마헨 이거 가고 싶으십니까? 물론 팀이 세크라멘토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오늘 경기 솔직히 말씀드려서 5.5를 줘도 안 갔을 것 같아요. 마헨승은. 그만큼 좀 이거는 세크라멘토 프랜승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오바를 보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야투 대 야투로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오늘은 스테픈 커리가 전반적으로 좀 팀의 조율을 해줘야 되는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쨌든 세크라멘토 프랜 보겠습니다. 어제 커리가 나왔으면은 잘했을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안타까워요. 보고 있으면 존나 안타깝습니다, 그냥. 자, 그 다음은 레이커스랑 그리고 피닉스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여러분들 지금 뭐 당장 분석은 좀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결장하게 되면 레이커스의 역배승입니다. 이게 레이커스가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가 사실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이제 뭐 레이커스도 오늘 백투백 경기이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피닉스가 경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되게 좀 이상한 게 볼이 좀 죽어있는 느낌입니다. 그죠? 오히려 최근에 데빈 부커가 그래도 멱살 잡고 좀 득점을 막 하면서 좀 살려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직전 경기도 37득점이나 했잖아요. 그죠? 그 데빈 부커가. 다만 이게 좀 데드볼 상황이 많아졌어요. 그게 아무래도 4번과 5번에서 얘들이 볼을 못 만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외곽에서 볼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책이 없다 보니 그냥 이제 단순 득점만으로, 그리고 개인의 기량만으로 먹고 산 느낌이었는데, 일단 데빈 부커가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내일 제일런 그린까지 빠진다라고 한다면 진짜 피닉스는 이도저도 아닌, 그러니까 밍숭맹숭한 팀이 돼버린다라는 거지. 애초에 피닉스가 이번 후반기 때 왜 그렇게까지 좋은 경기를 했느냐, 외곽에서 제일런 그린 복귀하면서 득점 볼륨이 좋았기 때문이었는데, 이런 득점 볼륨을 두 명이나 잃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레이커스가 제 아무리 돈치치와 오스틴 리버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어제 골스 경기 보셨지 않습니까? 포스트에서 조질 수가 있는 팀이 레이커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내일 아침에 제일런 그린 출전 여부 보고 그냥 레이커스 역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제일런 그린이 결장한다고 하면은 아마 레이커스가 정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직전 경기도 뭐 에이튼 그리고 르브론이 그야말로 그냥 폭격을 했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사실 레이커스도 포스트에서 그렇게 밀리는 팀은 아니다. 내일 경기만큼은 양쪽 포스트 구간에서 충돌할 만한 경기라고 봅니다. 언더사이즈 경기 보면서 레이커스 역배 프렌. 먼저 보는 거는 프랜승이기는 한데, 이거는 그래도 역배까지, 그냥 생 역배까지 봐도 되는 경기라고 봐요. 이게 제일런 그린이 진짜 빠지면은 피닉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해봤자 이제 그레이슨 알렌의 외곽에서 가끔 터지는 그 3점? 딜런 브룩스가 핸들러가 된 자원도 아니기도 하고, 좀 이상하죠, 라인업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무게 중심들이 좀 다 빠져버리는 피닉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렇게 그린 나와도 역배 보시는 거죠. 그린 나오면 차라리 그린 나오면 좀 애매하긴 한데,
저는 그린 안 나온다고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린 나오면 좀 애매해지긴 하네요. 별풍선 자, 258개 어쨌든 여러분들 적중기원. 요까지 보고 오늘 분석 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다시 한번 오늘 주간 적중 또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최근에 제가 주간 경기는 총 11번 형들한테 데이터를 드려서 지금 10번, 9번을 맞춰드렸습니다. 9번 맞춰드리고 올킬만 3번에 5연승까지. 뭐 주간 야구는 지금 5년째예요. 5년째 여러분들. 단순히 뭐 한두 달 아닙니다. 5년째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성과 많이 만들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마지막 NBA 강승부도 최근에 K리그, KBO, MPB 그리고 NBA까지 강승부 또 다 맞춰드렸던 만큼 또 오늘도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데이터 받아보시면서 함께 해보실 분들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언제든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좋은 경기들 잘 골라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